약수와 배수, 무엇이 약수고 무엇이 배수인가? 약수에서 약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있으면은 이거를 2개씩 묶으면은 네, 4묶음으로 묶어낼 수 있고요. 뭐 3개씩 묶는다라고 합시다. 3개씩 묶으면은 네, 2개가 남죠. 묶음이 2묶음하고 2개는 이제 3개로 묶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3은 8의 약수가 아닙니다. 4는 4개씩 묶은다면은 2묶음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8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의 약수는 1, 2, 4, 8. 배수는 자기 자신만큼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8의 배수는 1배 하면은 1배 하면은 8이고 8을 2배 하면은 8이 2개가 되면은 16, 16. 3배가 되면은 8이 3개가 있으면은 24입니다. 자, 배수와 약수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죠. 2는 8의 약수이고 8은 2의 배수가 됩니다. 4는 8의 약수이고 8은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세모의 약수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세모는 네모의 배수, 이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네. 그리고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통의 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르죠. 18의 약수는 제가 이제 약수를 빠뜨리지 않고 쓰는 방법을 좀 팁을 드릴게요. 1, 18 곱해서 18이 되는 수를 작은 수, 큰 수로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2와 곱해서 18이 될 수 있는 수는 9, 3과 곱해서 18이 될 수 있는 수는 6. 이렇게 해서 약수를 찾을 때는 작은 수, 큰 수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빠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24의 약수 1과 24, 2와 12, 3과 8, 4와 곱해서 24가 될 수 있는 수 6. 이렇게 찾으면은 빠뜨리지 않을 수 있죠. 이게 24의 약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공약수는 1, 공통의 약수입니다. 2, 3, 6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데, 최대 공약수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8과 24의 최대 공약수 6을 가지고 약수를 찾아보면은 6, 2, 3 이렇게 찾으면 좋죠. 이렇게 찾으면은 공약수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의미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두 공약수다. 공약수에서 제일 중요한 수는 그래서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약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는 가장 큰 공약수인 최대 공약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없죠. 최소 공약수, 이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니까. 자, 공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자, 20과 30의 공배수를 구해보고 최소 공배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20의 배수 20, 40, 60, 2배, 3배, 4배 이렇게 20, 40, 60, 80, 100, 120 30의 배수는 30, 60, 90, 120, 150 31배, 1배, 2배, 3배, 4배. 자, 여기에서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공통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60이죠. 자, 최소 공배수라고 부릅니다. 최소 공배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최소 공배수 60의 배수가 60, 120, 180, 240, 60의 배수가 모두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네,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최대 공배수라는 표현은 없죠. 최대 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배수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가장 큰 공배수는 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자꾸 헷갈리거든요. 말이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꾸 최소 공약수, 최대 공배수 뭐 이렇게 말을 이제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입에서는 자꾸 나오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구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공약수를 모두 구해낼 수 있다. 최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내면 그 수의 배수들이 모두 공배수가 된다. 자, 매스 토픽으로 바로 갈게요. 남희선 선배님, 마이크 킬 수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1에서 300까지) 수 중에서 15의 배수도 되고 18의 배수도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15의 배수도 되고 18의 배수도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수를 공배수라고 부르죠. 15와 18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수는 15를 나눌 수도 있고 18을 나눌 수도 있는 수는 3이죠. 네,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5가 남고 18을 3으로 나누면 6이 남죠. 네. 여기서 더 이상 5와 6을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죠. 네. 그러면은 3은 최대, 가장 큰 공약수가 됩니다. 더 이상의 약수가 없다. 3은 15에도 들어간 수고요. 15는 3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고요. 18은 3 곱하기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와 18에 모두 들어가 있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크다. 네. 자, 3과 5를 곱하면은, 자,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과 5를 곱하면은 15가 되죠. 15의 6배가 15의 6배, 15의 배수라는 거죠. 얼마입니까? 90이죠. 이 90이라는 숫자는 15의 6배, 그러니까 15의 배수. 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과 6을 곱하면은 18이죠. 18의 5배. 그렇죠. 90은 18의 5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90은 18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15의 배수이면서 18의 배수, 더 이상 불필요한 애들을 하나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90은
15와 18의 모두의 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이렇게 3개를 곱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자, 남희선 선배님, 네. 예, 요거 최소 공배수 되는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지금 복습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한번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세요. 최소 공배수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3 곱하기 5, 15의 6배가 네, 6배 그렇죠. 90이라는 예, 90은 3 곱하기 5 15의 6배가 되는 것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3 곱하기 6에 3 곱하기 6 18이 18의 5배가 90이 되는 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2번 볼게요. 115와 166을 어떤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각각 3과 6입니다.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게 아직 선배님들도 문제가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언어 표현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수학 공부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요. 수학을 이렇게 단문, 짧은 문장을 통해서 언어력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국어나 문제, 언어 공부에 있어서도 수학이 뒷받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여기에서 3이 남는 거죠.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3이 남습니다. 그럼 3만 없었다면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졌겠다라는 거죠. 112, 3을 뺀 거죠. 166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럼 166에서 6만 없었다면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졌겠다. 자, 이 160과 어떤 수의 관계를 보면은 160은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수는 160의 약수, 또 어떤 수의 배수가 바로 160이다.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가장 작은 공약수 2로 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꼭 가장 작은 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둘 다 4의 배수인데 그럼 4로 하는 거죠. 14, 20 그리고 2로 하면 7, 10 이렇게 되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수들은 모두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것을 곱한 게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최대 공약수, 더 이상의 큰 공약수는 없다. 둘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공약수다. 네, 그래서 16이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는 이걸 이제 다 곱하는 거고, 이렇게 다 곱하면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복습할 겸 이렇게 다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112가 되고 112의 10배, 그러니까 112의 배수가 맞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160이 되고요.
160의 7배. 그러니까 112의 배수도 되면서 160의 배수도 된다.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지만 말고 왜 최대 공약수가 되고 왜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 그러면은 16인 거죠. 16 어떤 수가 16이라고 하면은 둘다 나누고 나머지가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얘기들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니까는 같이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선행을 해야 될 것인가, 돈을 보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초등수학에서 이제 고등수학까지 모두 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데 초등수학만 볼 때 저보다 초등수학 잘 가르친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중등수학은 더 많아요. 중등수학을 저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고등수학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셋 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닌 거죠. 당연히 이제 고등수학까지 하는 사람이면 초등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목소리를 7년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지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저도 이제 깨닫고 어떤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의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초등 연사는 1년 동안 공부하면은 가능합니다. 초등 연사는 저희 학원에서도 5, 6학년 과정이 1년이기도 하고 1년이면은 초등 연산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중등 수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기술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함수, 2차 함수, 인수분해, 합동, 발문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 훈련하는 게 1년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1년이라고 얘기하면은 중1 과정에서 1차 방정식하고 중2 과정에서 연립 방정식을 하는데 문자가 하나냐 두 개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과정상 이렇게 늘려놓은 거지. 교육과정은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그래서 12년으로 늘려놨던 거죠. 이거는 가능한 많은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공교육에서. 그래서 과정이 12년으로 늘려진 거지. 여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거 배웠던 거 다시 가르치는 건데 이거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닮음인데 합동은 중1 때 배우고 닮음은 중2 때 배우고 이거 같이 배울 수도 있지 않나? 왜 그게 안 되는 그것의 문제점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은 수학의 적용입니다. 적용이 1년 걸려요. 고1 수학은 아니에요. 고1 수학은 중등 내용을 한번 총정리, 서머리하기 때문에 고등 수학이라고 얘기하면 고2, 고3 수학이고 미분, 적분,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실생활과 그리고 현대 문명에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거죠. 요게 1년 걸려요. 자, 여기까지 해서 3년이면은 학습이 가능한데 그래도 수능 봐서 100점은 안 나와요.
고등 수학을 모르는 게 1도 없다고 해도 수능은 100점이 안 나와요. 수능 킬러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자기 극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이 더 필요합니다. 고등 내용을 100% 완벽하게 소화했어도 킬러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만 볼 때는 4년이면 됩니다. 수학 내용만 볼 때 4년이면 되는데 사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릇이죠.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부는 그릇에서 담지를 못하는데 그냥 쏟아붓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서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예,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놓고서 얘들아 잠깐 기다려라, 엄마가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릇 사러 갔다 올게, 이러진 않는 거죠. 네? 음식은 다 식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미리 준비해놔야죠.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쏟아부으면은 그게 나만 하겠습니까? 그릇은 3가지가 있어요. 몸, 마음, 머리. 몸은 루틴이에요. 그 서울대를 간 친구들,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공부하는 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말하기 좀 뻘쭘해요. 쉬웠다라고 얘기하면 좀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사실 그렇게 공부가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냐? 이게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에 공부하러 책상에 앉는 것, 그리고 생각을 여는 것, 이게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 공부가 이제 습관이 안 된 애들은 책상에 앉으려면은 괴롭죠. 예, 그리고 생각을 연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생각을 안 열고 싶어 해요. 그냥 외우고 싶어 하지 생각을 여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루틴이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멘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집도 똑같아요. 예, 아이들 가르치는 게 요즘은 특히나 애들한테 이게 쓴소리를 못해요. 뭐 좀 이렇게 쓴소리 하면은 학원을 바꾼다고, 선생님한테 야단 먹었다고. 근데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가끔 이제 번향해서 공부를 했을 때 막 의사가 되고 굉장히 뛰어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들은 운동을 하면서 멘탈이 굉장히 단련이 됐어요. 그래서 좀 욕을 먹거나 야단을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꺾이지 않거든요. 수학 공부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쌓여진 지식의 축적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달달한 칭찬만 가지고 소화되는 그런 가벼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견뎌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은 좀 우리 아이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런 몸과 마음과 머리로 그릇을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공부보다 공부 그릇, 심정석 선생님이라고 유태인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죠. 심정석 선생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몸과 마음과 머리. 머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 연산이 돼요.
2 곱하기 9는 18이다라는 것이 이게 계산 이게 뭐 구구단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거 문제되지 않는데 현실 세계에서 실생활에서 아파트 9층까지 있는 아파트예요. 9층까지 있고 라인이 2개가 있어요. 그럼 몇 세대가 사는가? 이건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센다는 얘기예요. 2, 9, 18을 적용을 못해요. 이런 괴리 공부는 그냥 글대로 그냥 공부한 거고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공부가 그 산 지식으로 인재가 되는데 이 쓰임새를 받지 못하는 거. 초등 연산을 완벽하게 끝내려면은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중등 기술도 이때까지 반드시 소화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운동이에요. 수학에서 운동을 포함한 거는 뉴턴 시절부터인데 운동을 위해서 수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동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프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 이런 변화가 있죠. 이 변화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이미지로만 보면은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운동으로 관찰하고 움직임이 마치 여기에 개미 새끼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개미 새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상 속으로 모션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등 수학을 끝나기 전에 반드시 뇌 구조에서 습득돼야 되는 기술입니다. 머리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등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려면은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나는 좀 MBTI 성향상 숲을 보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좀 약하다. 아니면은 나무를 볼 줄 아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숲을 보는 실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사람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자기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숲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숲을 볼 수 있는 줌인과 줌아웃이 이게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줌아웃해서 숲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자 연산이 들어간다 하면은 매우 깊이 줌인해서 나무를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줌아웃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흐트러지는지를 관찰하고 다시 줌인하고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머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틈틈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음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을 장례식장에도 좀 데려가라라고 육아법 책에도 나오잖아요. 성장과 변화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에는 아주 그렇게 달달한 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쓴소리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요 얘기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선행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이게 지금 그릇이 아니다 싶으면은 공부는 중단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꼭 12년 동안 수학을 계단식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걸 모르면 안 돼. 중학생은 초등을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총 4년으로 된다는 얘기는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런 계단식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뭐 한 1년 정도 뭐 좀 더 그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뭐 세계 여행을 갔다 오겠다. 저는 물론 이제 갔다 와서 아이가 또 잘 따라가는데 멘탈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애들은 이미 좀 멀리 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하는 다른 친구랑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멘탈이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예, 수학 공부를 쉬면은 안 된다 이런 견해는 그렇게만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용만 아무리 넣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줄줄 흘러요. 겉에서 이게 보기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난 이 기껏 힘들게 가르치는데 흘러내리는 게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계속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박미경 선배님은 네.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이요. 네. 박미경 선배님 지난주에는 이거 네. 수업 못 들어오셨죠? 네네. 늦게 해가지고 늦게 못 들어왔어요. 그럼 저기죠. 그래서 끝나고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죠? 예. 네네. 고맙습니다. 남희선 선배님은요? 남희선 선배님은 어디 사시죠? 대구 사시나요? 예, 네. 그죠. 몇 학년이에요, 아이가? 5학년이요. 이 고민들은 늘 하는 거죠. 학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선행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이 글렀어. 요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4년이면 돼요. 물론 이제 이 하루에 5시간 정도씩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 5시간 많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애들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지 뭐 다른 거 하진 않잖아요.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고민이고, 사실 교육은 정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교육에서는 각자 개개인별로 그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사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교육이긴 해요. 예, 늘 베스트의 선택은 있지만은 우리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제 수학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거 다 겹치는 내용들이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1년씩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임상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이게 100% 이거를 제가 이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본 건 아니지만은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혹은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을 10년을 가리키고 세미나를 해서 수학 선생님들도 초등 학생만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찰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리고 고등 수학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중등 기술에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초등 최상위 수학 이 문제들이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도구 없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 수학에 도구 없이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고등 수학도 사실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들고 계속 빨리 문제 풀도록 할게요. 남희선 선배님 여기 3번 좀 읽어주세요. 사과 36개와 귤 60개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바구니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는 사과와 귤의 개수의 차를 구하시오. 많은 바구니에 똑같이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36을 나눌 수 있는 수, 60을 나눌 수 있는 수가 필요하죠. 예. 36을 몇 개씩 나눌 것인가, 60을 몇 개씩 나눌 것인가. 바구니 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수로 나눠야 돼요. 36을 나눌 수도 있고 60을 나눌 수도 있는 수. 선배님 혹시 그 머리 혹시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시죠. 6. 6 좋습니다. 이걸 둘 다 6으로 나눠 볼게요. 예. 오케이. 6과 10은 여전히 더 나눌 수 있나요?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나요? 2요. 2. 예, 좋습니다. 그렇게. 네. 3과 5는 같은 수로 나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6 곱하기 2가 6 곱하기 2인 12가 36도 나눌 수 있고 60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라는 거죠. 더 이상 3과 5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는 이제 서로소라고 부르는데 중일 가정에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은 아직 안 배웁니다. 더 이상 3과 5는 공약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자, 그러면은 바구니가 12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과는 몇 개씩 들어갑니까? 바구니가 이 12개의 바구니에 3개씩. 네, 3개씩. 3개씩. 예,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씩. 그 다음에 귤 60개니까 12개로 나누면은 귤은 5개씩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다가 그 선배님들은 그래도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니까 이게 좀 그리고 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이해력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해도를 가지고다가 사실 공부를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죠. 들어간다면 더 잘할 수 있죠. 네, 지금의 이해도를 가지고 어제 그 혹시 제가 그거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찍은 걸 혹시 보셨나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건데 지난주에 수업했던 것 중에서 뭡니까? 사과가 이제 15개 썩어서 버려가지고 이제 이익이 93,000원 남았던 문제였는데요. 이걸 애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내가 450원에 사과를 사왔어. 그 이익을 350원을 남기고 팔려고 해. 그 얼마에 팔아야 되겠니? 이걸 설명을 하는데 사과를 팔아본 적이 없는 거죠, 애들이. 예. 그래서 야, 넌 당근마켓도 안 써봤냐? 안 써본 거죠. 예. 경제 생활을 안 해본 거지. 예, 애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4번. 자, 박미경 선배님 4번 좀 읽어주세요. 네. 예. 어느 역에서 가 기차는 10분마다, 나 기차는 6분마다 출발한다고 합니다. 9시 15분에 이 역에서 가와 나 기차가 동시에 출발하였다면 다음번에 두 기차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자, 같이 해봅시다. 선배님, 그 가기차는 10분마다 네, 9시 15분에서 출발한 건데요. 일단 10분마다 네, 그러면 10분, 그 다음에 또 20분 지나야지 오겠죠? 30분, 네. 40분, 50분, 60분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나기차는 6분마다입니다. 그럼 6분 후에 오고 그 다음에 2분. 자, 여기서 선배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공배수일까요? 공약수일까요? 공배수요. 그렇죠. 요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공배수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게 개념이 이거 자꾸 이렇게 해서 암기식으로다가 이제 흐를 수 있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 나왔네. 그러면은 겹치는 게 이제 30분 후에는 가기차와 나기차가 모두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9시 15분에서 30분 후에 다시 동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선배님 괜찮나요? 네. 네. 어렵다.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남희선 선배님 5번 읽어주세요. 가로가 81cm, 세로가 4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이려고 합니다. 타일은 모두 몇 장 필요합니까? 여기 가로가 81cm고 세로가 45cm인 벽입니다.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서 이걸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자, 필요한 게 뭐죠? 어떻게 풀이를 접근해 갈까요? 공통 약수. 예, 공약수가 필요하죠. 공약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표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수냐 배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수가 필요할까 배수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약수 81과 45의 공약수. 그래서 우선은 약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약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45하고 81. 둘 다 9의 배수, 9의 약수잖아요. 5, 9, 45, 9, 9, 네. 로 나눌 수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9가 되는 정사각형인 거죠. 한 변의 길이가 9가 되는 거죠. 자, 한 변의 길이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1을 9로 나누면은 여기 9장이 들어가고요. 45를 9로 나누면은 5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필요해요. 여기서도 가로는 9장, 세로는 5장, 9장씩 5줄, 9장씩 5줄 이렇게 해서 5, 9, 45라는 이거를 끌어내야 돼요. 예, 이거를 좀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 배수 판정하기 요거 간단하게 갈게요. 3의 배수이다. 자,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자릿수를 모두 더해서 자, 박민경 선배님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자릿수를 모두 더해서 네.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책 보고 알았어요. 읽어봤어요. 9의 배수도 이렇게 해요. 9의 배수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5, 3 지금 이제 더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9하고 8, 17이죠. 그럼 17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0이면은 이제 16 이래도 아닌 거죠. 그러면은 5, 3, 2, 8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5, 3, 3, 8 이렇게 하면은 되죠? 잠깐만 안 되나? 이게 되는구나. 이게 18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요거 원리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가진 좀 신비감을 주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궁금해하거나 배우고 싶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아이한테 이제 설명해 줄게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좀 신비감을 가지고 넘어가고 중학교 1학년 때 좀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요걸 배우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이거 좀 약간 마술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박민규 선배님 혹시 4의 네.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5, 3, 2, 8. 자, 5328은 4의 배수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합해서 4로 안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만 돼요. 그래요? 짝수만? 네.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만 다 더했을 때 그 숫자가 3의 배수면은 3의 배수이고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다. 이게 되는 거고 4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끝에 두 자리만 봐요. 끝에 두 자리만 봐요. 28이 4의 배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28, 47, 28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4의 배수예요. 자, 왜 그런지 이거는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배님 5328은 5300 더하기 28이죠. 자, 몇백 단위는 명백한 4의 배수예요. 100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단위는 무조건 4의 배수. 더하기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은 4의 배수끼리 더하니까는 4의 배수다. 이렇게. 박민규 선배님 이해되시나요? 끝에 두 자리만 본다는 거죠. 끝에 자리가 만약에 여기서 21입니다. 532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4의 배수일까요? 어딜 나가셨지? 네, 튕기셨나 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21이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중1 과정에서 배우고요. 요거는 좀 신비감과 마술 같다라는 숫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이미지로 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남희선 선배님, 문제 좀 읽어주실래요? 어떤 수 가와 84의 최대 공약수는 28이고 최소 공배수는 168입니다. 어떤 수 가를 구하시오. 자, 84의 기억대가 가. 28과 기억을 곱하면 가잖아요. 네. 자, 그 최대 공약수가 28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기억과 3은 더 이상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최대 공약수가 돼 있는 거고 최소 공배수가 168입니다. 기억 구하기. 기억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28 곱하기 기억 곱하기 3에서 168이에요. 그럼 28 곱하기 나누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168을 28로 나누면은 84. 얼마요? 8이 2 아니다. 6이요. 6, 8에 48. 그래서 6, 12. 그럼 기억 곱하기 3이 6이니까는 기억은 2다.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이제 5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8번 넘어가고요. 자,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1번은 가로가 8cm, 세로가 6cm, 높이가 10cm 이거를 빈틈없이 따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를 쌓아가지고 크게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6의 배수와 10의 배수와 8의 배수가 겹치는 걸 찾아야 되죠. 6과 8과 10의 공배수가 필요하죠. 3개짜리 공배수는 5학년 1학기 과정에서 안 하고 등일 과정에서 하는데요.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셋 다 모두 나눌 수 있는 숫자는 2가 되죠. 예.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3개 중에서 2개만 나눌 수 있어도 계속합니다. 3개 모두 지금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니은으로 곱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120이죠. 그래서 자, 6이 120이 되려면은 자, 이렇게 관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6이죠. 6이 120이 되려면은 20개가 필요하죠. 자, 8이 120이 되려면은 2, 4, 8. 그러면 15개 필요하죠. 15개. 그 다음에 2, 5, 10. 12개가 필요하죠. 자, 요렇게 여기가 아직 부피 개념을 배우기 전입니다. 그래서 자, 15개씩 20줄 하면은 얼마입니까? 15개씩 20개 하면은 300개죠. 300개를 12층으로 쌓는 거예요. 300개를 12층으로.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2에서 그러면 3600개 이렇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에 곱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피 개념을 이제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15개씩 20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12층으로 쌓는다. 이렇게. 네, 2번은 아까 문제랑 똑같아서 3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만 해보죠. 박민경 선배님? 네. 네, 3번 어떻게 풀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풀어야겠네요. 그죠? 이게 문제에서 약속을 주는 건데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재능과는 상관없이 훈련으로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집을 처음 풀 때는 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죠.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 기호를 공약수의 개수를 이 기호로 지금 약속을 한 거거든요. 자, 20과 28의 공약수의 개수를 이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공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가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4죠. 20과 28의 최대 공약수는 4입니다. 4의 약수가 모두 공약수입니다. 1, 4, 2, 3개죠. 개수가. 자, 그럼 20과 28 공약수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박민규 선배님이 지금 한번 복습해 주실래요? 자, 20과 28 공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알아는 건지. 자, 요게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연수 네모와 세모의 공약수의 개수를 세모 곱하기 세모, 네모 곱하기 세모라고 약속할 때 기억을 구하시오. 그래서 지금 네모 자리에 20이 들어왔고요. 세모 자리에 28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4죠. 그죠? 그 공통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게 20과 28의 약수들을 20의 약수는 뭐 1, 20, 20, 4, 5 이렇게 28의 약수는 1, 28, 2, 14 다음에 4, 7.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 약수를 구해서 공약수가 1, 2, 4 이 공약수거든요. 자,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최대 공약수고요. 그걸 이제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은 공약수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한번 저하고 다시 해볼게요. 20과 28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죠? 공유 선배님? 네. 왜 아, 저 자꾸 나만 시키고 그래? 오늘 그걸 저기 어떻게 하냐고요? 공유 선배님하고 남희선 선배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오늘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네, 도와주시면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를 저한테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최대 공약 구하는 법이요? 20과 28 네, 최대 공약수. 각각의 약수를 구하고 그중에 공통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4가 나왔죠? 네, 그러면 공약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 3개. 그래서 이 기호는 공약수의 개수를 쓰라고 했던 거니까는 3이라고 쓴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네. 오케이. 자, 63하고 27 해볼게요. 13하고 27 약수를 구하면 개수. 자,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가 누굴까요? 9. 9 좋습니다. 7, 9, 63, 3, 9, 27. 네. 7과 3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9로 확정. 네. 9의 약수 불러보세요. 1, 3. 9, 3 이렇게. 됩니까? 네. 3개죠. 네. 그럼 이것도 3인 거죠? 네. 얘도 이제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가 3개. 네. 자, 이쪽 기억은 모르니까 이거부터 합니다. 324하고 900하고 모두 나눌 수 있는 수는 3, 2, 4 3개 더하면은 3, 2, 4 더하면은 얼마예요? 네. 3, 2, 4를 더하면 9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9의 배수예요. 900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9의 배수고요. 그러니까 9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3, 9, 27 3, 9, 27 3, 24 그다음에 3, 9, 27 그리고 54 네, 36 100 자, 36과 100을 모두 나눌 수 있는 둘 다 나눠지는 수가 있나요? 3, 4요. 4 좋습니다. 4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은 2를 두 번에 끊을 수도 있어요. 4 좋습니다. 4, 9, 36 25 9하고 25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잘하시네요. 자, 요렇게 곱한 게 얼마입니까? 36. 36이죠. 36의 약수 1, 36, 2, 8, 3, 12, 4, 9 이렇게 되죠. 몇 개입니까? 36수? 몇 개? 8개. 이렇게 구합니다. 아, 제가 6이 빠졌구나. 6년. 그래서 9개. 이 9라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3 곱하기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9가 되는 건데요. 3 더하기 3 곱하기 네모는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이 있으니까는 이 부분이 6이 되면 되잖아요. 네. 예, 네모가 얼마일까요? 네모의 적절한 숫자는 30? 자, 3 더하기 이게 3이고요. 이쪽도 3이고요. 곱하기 이쪽은 뭔지 몰라요. 이쪽은 네모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9가 나옵니다. 3 더하기 얼마는 9가 나온다. 아, 네모가 뭐냐고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이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기억과 15의 공약수 개수가 2라는 뜻이에요. 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의미를 해석하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2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약수 개수가 2개라는 뜻이에요. 기억과 15가 공약수가 2개라는 거예요. 공약수가 2개 나오는 거는 자, 15의 약수가 1, 15, 3, 5 이렇게 4개잖아요. 공약수가 2개 있으려면 1은 무조건 공약수고 자, 기억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굴까요? 기억과 15가 공약수가 2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1은 뭐 기본적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공약수이고 1 빼고 가능한 숫자는 기억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그러면은 1과 3이 공약수인 거고 또는 5. 그럼 1과 5가 공약수인 거고 그 기억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과 5다. 자, 근데 5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기억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인가요? 보다 작은 수. 그래서 3인 거죠. 요게 어때요? 박윤 선배님 네. 어떤 것 같아요? 문제가 이게 이런 거 안 느껴지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은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이렇게 술술 풀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할 게 많죠.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 그 수학의 방향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했을 때는 이제 공부가 좀 달랐어요. 그때는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은 답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 수학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킬 것만 잘 지키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수학은 우리가 교육이 좀 더 선진화되면서 시키는 것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자.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 요런 방향으로. 근데 좀 그렇게 느끼죠. 좀 생각할 게 많아진 것 같죠. 네. 안 들리나 봐. 네, 맞아요.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자, 남희선 선배님 좀 읽어주세요. 합이 286인 두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22이고 최소 공배수가 790일 때 두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네. 답을 구하시오. 수가 최대 공약수가 20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는 뭐 네모 곱하기 22 되고 하나는 세모 곱하기 22. 네. 공약수이기 때문에 두 수가 모두 22를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네.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서 286인데 그러면 둘 다 22를 곱해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286을 22로 나눠볼게요. 22로 나눠볼게요. 3. 네. 13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22로 나눴을 때 13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모와 세모를 더해서 13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22를 나눴으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자, 네모 곱하기 22하고 세모 곱하기 22하고 둘 다 이제 최대 공배수 22로 나눴을 때 네모 세모가 나왔는데 이렇게 니은으로 싹 다 곱해서 79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792를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2로 나누면은 6이 되죠. 그래서 36이죠. 그러면 네모와 세모의 곱셈은 36이고 더해서는 13이고 선배님 숫자들을 좀 적절한 숫자들을 한번 던져 보시죠. 네? 곱해서 36이 되고 더하면 13이 되는 숫자. 뭐 곱해서 36이니까 36의 약수 중에서 누가 일. 있을까요? 네? 1, 36. 이거는 이제 더하면은 13이 안 나오고 다른 거. 2하고 18도 안 되고 3, 그렇죠. 12. 네, 그렇죠. 4하고 9. 499. 예, 얘가 되죠. 499 더하면 13 되죠. 그러면 얘가 499 이렇게 두면은 요게 88이고 네. 이거는 이제 298이니까는 22 곱하기 9는 198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박민규 선배님 읽어주세요. 기역, 니은, 디귿은 3부터 25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수이고 기역과 니은은 디귿의 약수입니다. 디귿 나누기 니은 곱하기 기역은 27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여기서 나누기를 하는데요. 나누기를 해서 자연수가 됐다는 얘기는 니은은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니은이 디귿의 약수니까는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니은은 디귿의 약수라는 얘기는 디귿은 니은 곱하기 별,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디귿 나누기 니은, 디귿을 니은으로 나누면은 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별 곱하기 기역은 27입니다. 곱해서 27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은 뭐 3 곱하기 9도 있고 또 1 곱하기 27도 될 것이고 또 없죠. 1 곱하기 27은 자, 1 곱하기 27은 안 되는 게 이게 3에서 25까지 이걸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버리고요. 3 곱하기 9가 27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3이면 요게 9가 되는 거고요. 바뀌어서 얘가 9면은 이게 3인 거죠. 말이 좀 오늘 너무 빨랐죠. 박민규 선배님 하죠. 좀 도와주십시오. 자, 디귿은 니은 곱하기 별. 이거 괜찮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밑에 줄은 어때요? 이게 무엇이 됩니까? 디귿 나누기 니은은? 그래서 디귿은 니은 곱하기 별이라서 디귿을 니은으로 나누면은 별이 나온다. 요 부분 괜찮은지 좀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디귿은 니은 곱하기 별이라서 디귿을 니은으로 나누면 별이 나온다. 네.
별에다가 기억을 곱하면 27이다. 근데 곱해서 27이 되는 거는 3 곱하기 9, 1 곱하기 27. 근데 이제 3에서 25 사이니까는 3 곱하기 9가 돼야 된다. 그러면 별이 3일 때는 기억은 9고 별이 9일 때는 기억은 3이다. 나 진짜 끝났다.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별이 9라고 하면은 별이 9라고 하면은 니은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작은 게 3인데 여기다가 3을 넣으면은 디귿이 27이 되잖아요. 그 25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별을 9를 쓰면은 숫자가 너무 커집니다. 괜찮나요? 자, 요렇게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선배님, 박민규 선배님. 별 네. 자리에다가 9를 넣고 기억 자리에다 3을 넣으면은 이 9를 넣고 그러면은 니은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3이잖아요. 네. 그러면 디귿이 얼마가 돼요? 니은이 3이고 별이 9면은 음. 27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27 맞아요. 그죠? 27이 되죠. 그래서 25를 넘어가니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별이 3이고 별이 3이고 자, 기억이 9인 경우는 자, 니은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3부터 25까지 서로 다른 수입니다. 자, 니은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일단 3을 넣으면 가장 작은 숫자 3을 넣으면은 별이 3일 때 니은에다 3을 넣으면은 디귿은 9가 나오죠. 근데 이제 기억을 9라고 했으니까는 이건 안 되고 4를 넣으면은 10가 나오죠. 별이 3일 때 그러면은 니은이 기억과 니은이 이게 디귿이 기억과의 관계가 기억이 디귿의 약수이고 그러면은 디귿은 기억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디귿이 이것이 이제 9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10이는 안 되죠. 9의 배수는 누가 있어요? 9의 배수는 9, 18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25까지니까 9의 배수는 9하고 18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8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니은은 3과 곱해서 될 수 있는 숫자는 6인 거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선배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제가 녹화본은 보내드릴게요.